그래서 남은 게 이제 지구의 복사 평형이란 말이 나오는데, 복사 평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복사라는 말을 잠깐 설명을 하면, 복사라는 말을 그냥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일단 복사라는 말을 책에서는 그냥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써있거든요.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 이 복사가 뭐냐면요. 우리 언제 배웠지? 열 배울 때 배웠는데 열의 이동 방법.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도, 대류, 마지막이 복사였습니다. 기억납니까? 전도하고 대류는 어떤 물질이 도와줘야 돼. 하지만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도 직접 갈 수 있잖아. 그래서 태양에서 우리한테 오는 저 에너지는 물질의 도움을 받고 오는 건가요? 아니야. 태양과 우리 사이에는 진공이야. 아무 물질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떤 형태로밖에 에너지가 올 수가 없어. 올 수 있어. 복사라는 형태로밖에 에너지가 올 수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구에 도달하는 모든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카피된 에너지가 아니야. 썰렁 개그예요. 아무튼 복사한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복사한 게 아니라 복사의 형태로 보내주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 복사 에너지를 지금 잠깐 보면은 지구로 도착하는 복사 에너지들입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어때야 한다? 항상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태양에서 100이 오는데 지구가 그걸 다 받아. 그 다음에 한 30만 내보내. 70이 쌓일 거 아니야. 쌓이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100이 들어오면 다시 100을 내보내서 지구의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100이 들어오는데 120씩 막 내보내. 어떻게 되겠어? 지구는 점점 추워질 거 아니야. 그럼 얼음 나라가 되겠네. 그래도 안 되겠지. 그래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나가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겠네. 그걸 복사 평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체크. 복사 평형. 평형이란 말속이 항상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죠? 복사 평형.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야 한다. 그럼 얼마로 같은지를 잠깐 볼게요. 얼마로 같은지. 다시 볼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이란 에너지가 지구에 전부 도달하는 게 아니야. 중간에 대기하고 지표가 반사 튕겨냅니다. 빵! 튕겨내서 다시 내보내니까 30%를 튕겨내니까 나머지 몇 %만 흡수가 되겠어? 70%만 흡수가 되겠죠. 그 중에 20%는 대기하고 구름에 흡수가 되고요. 나머지 50%가 지표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대기와 지표가 흡수하는 게 70%잖아. 나가는 것도 몇 프로예요? 70이 나가야 돼. 확인해볼까? 여기 있네요. 70이 나가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100이 나가는 게 아니죠. 이미 30은 미리 튕겼고 70을 흡수했다가 70을 내보내고 있는 거야. 그때 대기에 흡수됐던 게 우주로 나가는 양과 그 다음에 지표 여기서도 다시 우주로 나가는 걸 모두 합치면 70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구는 여기 대기권이 있어. 대기권 있어서 봐봐. 이 지표에서 방출됐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다가 이 대기권에 있는 특별한 어떤 기체랑 만나면 다시 지표로 이렇게 재방출이 돼요. 어쨌든 70이 나가긴 나갈 건데 그냥 나가지 않고 자 70 나가자 하다가 대기 부딪혀서 한번 지표를 한번 튕겼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표가 한 번 더 딱 달궈지니까 약간 더 지구가 따뜻한 상태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온실효과. 복사평형은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때 대기 덕분에 지구에는 온실효과라는 게 나타난다. 더 따뜻한 채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온실효과는 지구에 꼭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야.
온실효과가 없으면 지구 엄청 추워요. 근데 온실효과 덕분에 약간 따뜻하게 한 채로 유지가 되는 거지. 쌤이 알기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8도 되나? 18도, 14도, 18도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온도가 유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대기에서 한 번 더 지표로 다시 재방출되는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표로 다시 재방출시켜준 이런 기체들을 온실기체라고, 온실기체. 온실효과를 만들어주는 기체들, 온실기체라고 하고요. 온실기체의 대표적인 게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게 그 유명한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럼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필요한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없었다면 지구 온실효과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너무 많아 요즘에. 이산탄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온실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지.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진 걸 뭐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실효과는 좋은 거야. 있어야 돼. 하지만 지구 온난화는 너무 심했어. 이 뜻이야. 온실효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는 좀 나쁜 거야. 지구가 온난화된다. 지구가 따뜻해. 더 뜨거워진다는 뜻입니다. 구분해줘야 됩니다. 온실효과 자체가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온실효과는 원래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텔레토비 알아요? 텔레토비, 또비, 나나, 뽀. 그 중에서 나나만 지구에 와요. 지구온 안 할게요. 나나. 웃자고요. 웃자. 지구온난화는 걔가 온 겁니다. 지구온난화. 안녕. 자, 아무튼 복사평이 뭔지 그 다음에 온실효과가 뭔지,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뭔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온실기체 체크. 아까 얘기했지만 온실기체 지표로 다시 방출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불러주고요. 그 온실기체가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소개한 건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만 소개했는데 메탄가스, 메테인가스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더 가중시키는 녀석이 메탄가스다. 메탄가스를 방출하는 건 소방구, 소트름, 그래서 축산업을 하는 곳에서 메탄가스가 너무 많이 방출된다.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메탄가스, 메테인가스도 온실기체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달보다 평균 온도가 높은 까닭은 뭐가 있다? 대기가 있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었죠. 다른 대기 자체가 없으니까 평균 기온이 너무 낮아. 근데 지구는 대기가 있으니까 이런 온실 기체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다는 뜻입니다. 대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밑에 그림이 그겁니다. 들어온 게 그냥 바로 나가. 여기는 다시 여기서 튕기는 거죠. 대기 덕분에 한번 튕기죠. 튕겨서 지구지 표면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달궈주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다는 겁니다. 지금 평균 기온 15도네요. 달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8도입니다. 아까 영하 200도, 영상 200도 왔다 갔다 이건 하루 동안의 온도의 편차를 말하는 거고 평균적인 기온은 영하 18도라고 되어 있네요. 영하 18도 상태에서 계속 살 수는 없겠죠? 어려울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대기 덕분에 우리 지구는 온실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지구온난화는 뭐냐? 온실효과가 너무 강화된 거야. 밑줄자 온실효과가 강화된 겁니다. 온실효과가 너무 심화된 거야.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진 거죠. 특히 어떤 온실기체가 많아진다? 온실기체 중에서 특히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럼 지구에 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났지? 그거죠. 땅속에서 그거를 캐다가 막 태우기 시작했어요. 화석연료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크할 게 화석연료입니다. 어디 있을 텐데? 없나?
여기 있다. 화석연료. 화석연료라는 게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말해요. 그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1850년대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쭉 올라감에 따라서 연평균 기온도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숫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패턴을 확인하면 돼요. 온실기체가 많아지니까 온도도 올라가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니까 빙하의 면적이, 빙하가 녹으니까 빙하 면적이 감소되고, 만년설이라는 건 항상 이제 눈이 쌓여있는 곳에 만년설이 쌓여있는 건데, 따뜻해지니까 만년설이 녹는 거야. 오늘도 집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거 본 적 있어? 보스턴. 북극곰이 서 있는 집이 사라져요. 그 이제 이런 거. 빙하의 면적이 감소되는 거야. 해수면이 상승된다.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지면 바닷물의 움직임이 더 심해져요. 바닷물의 분자의 움직임이 심해지면서 바닷물 자체가 열팽창합니다. 우리 옛날에 배웠던 열팽창 개념 기억나? 열팽창. 바닷물 자체가 열팽창하면서 해수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빙하가 녹아서요만 말하면 안 돼. 빙하가 녹는 건 극히 적은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바닷물 자체의 열팽창이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라고 정리해주면 고등과정까지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이 많이 벌어져. 기상이변이라는 건 꼭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는 굉장히 춥고 어디는 또 굉장히 뜨겁고 이런 이변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폭염, 홍수, 가뭄 같은 것들 다 기상이변이고, 한쪽이 많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한쪽은 또 극히 떨어지고, 한쪽에 비가 엄청 오면 반대쪽은 엄청 비가 또 안 오고, 이런 이변들이 벌어지는 걸 전부 기상이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겠죠. 생산량이 너무 뜨거우니까 다 타버리거나 또는 기후가 맞지 않아서 잘 자라지 않거나 이럴 수 있고요. 생태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네요. 이 정도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겠죠? 어떤 대책이 있을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일단 그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있죠?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인다. 화석연료를 안 쓰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되게 획기적인 방법인데,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드라이 아이스 형태로 만들어. 그래서 땅속에 묻어버려. 이산화탄소 포집법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서 땅에 묻어버리는 방법. 이것들을 좀 실현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것들은 그 최신 기술이 아니라 옛날 기술들이야. 나무를 심고 숲을 보존하자.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포도당 만드는 거 알죠? 광합성을 많이 시키잖아.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나무가 중요하니까 나무를 심자 이 얘기고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재활용을 하자,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거고, 에너지력도 마찬가지야. 에너지를 절약하면 추가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리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면 화석연료의 의존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랑 연결돼 있어? 화석연료를 덜 쓰기 위한 방안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온실기체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프인데, 위에 그래프 요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구 전체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 지구 전체로 봤을 땐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위도별로는 복사평형이 다 안 일어나. 예를 들어서 적도 지역을 생각해봐. 엄청 뜨겁죠? 에너지가 남아도 옵니다. 계속 뜨거워. 그럼 적도 지역은 계속 뜨거우면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나요? 아니야. 적도의 그 남아도는 에너지를 바닷물, 따뜻한 바람과 따뜻한 바닷물이 돌면서 움직이면서 저쪽 추운 지역으로 날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이런 공기의 흐름이나 바닷물의 흐름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야.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것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누가 이동시키냐? 바로 대기, 공기죠. 대기와 해수가 그것을 날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써놓을까요? 대기와 해수가 저걸 날라주고 이동시켜줘가지고 이런 복사평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저희도는 에너지가 남아돌고요. 고위도는 에너지가 오히려 부족하거든. 고위도. 저희도는 적도지역, 고위도는 북극, 남극 지역인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 남는 거를 부족한 곳으로 날라줘야겠죠? 그걸 얘네들이 한다는 거고 이 그래프는 그래서 0도 지역 에너지가 남아돌아 이 뜻이에요. 0도부터 한 요 정도까지 에너지 남아돌죠. 우리나라도 약간 중간 정도, 우리는 딱 적당한 정도에 속해 있습니다. 위도 30도니까. 그리고 저쪽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해 이 뜻이에요. 남는 걸 근데 일로 날라주죠. 날라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맞죠? 지구는 위도별로 모두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건 아니죠. 위도별로는 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말을 바꿔서 우리가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49쪽 문제. 아니다, 40쪽 아니네. 51쪽 문제 풀어볼게요.